존경하는 문순교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화동, 병암동, 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정순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의 3대 축제 중 하나인 진해군항제 진행에 관하여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62회 축제부터는 축제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나씩 궁금증을 해소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하역 도시인정사업의 시정책의 편향성에 대해 관하여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인연이 너무 깊습니다. 지난번에는 경제 일자리에서 좋은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진해군항제의 의의가 무엇이며 과거 행사하고 현재 행사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해군항제는 처음에는 우리 이충무님의 어떤 정신, 이걸 추모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벚꽃과 해군이 가미되어 가지고 데모로 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 봄의 축제로 이렇게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해가 군항제가 뭐 벚꽃 축제밖에 의의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금 굉장히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컨텐츠의 변화를 좀 시도했습니다. 방산을 좀 가미했다든지, 그 다음에 중흥 로타리 일대를 좀 젊은이들을 좀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부분, 그 다음에 이 교육청과 좀 협의를 해서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를 좀 개최합니다. 그래서 조금 예년에 비해서 변화를 시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좀 죄송하지만도 군항제 축제의 의의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충목을 선양하기 행사가 시작입니다. 네. 국장님, 진해군항제는 창원의 3대 축제 하나로서 창원과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축제 심의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준해서 심의를 되었습니까? 예, 작년 12월 9일 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럼 고시공고가 있었겠네요? 예, 그 당시에 심의회 할 때 축제 어떤 기획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방향성 문제, 이런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의했고요. 그 당시에 조금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보완하라는 말씀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전체 예산에 있어서 자부담을 좀 확대해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진해에서 그 행사를 마산과 창원까지 좀 확대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네. 15억짜리 행사를 하는데 창원시에서 고시공고를 했냐는 거죠. 고시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하자는 겁니까? 이거는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선장에다가 보조금을 주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축제 조례가 있죠. 네. 축제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조금 사업입니까, 그게? 예, 보조금 사업입니다. 선장에 보조금을 주게. 고시공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고시공고된 자료도 없지만도 네. 이 선양에서 올린 부분도 보면은 그럼 2개 업체나 3개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축제에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공모사업이 아니고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 평가를 통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조례를 좀 보십시오. 최소한 여기 나오실 때는 조례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고 나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심의를 하셨는데 심의 기준은 뭡니까?
심의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사 전체적인 기획 부분이라든지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을 주안점으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15억짜리 행사를 하는데 심의 기준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일일이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있으니까. 조례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은 행사 용역업체 제한이 있죠. 그죠? 제한서가 지금 들어옵니다. 그 제한 내용에 보면은 안에 어떤 내용을 심의를 하겠다고 평가 내용이 있어요. 그럼 그 평가 내용을 이 심의가 올라왔을 때 정확하게 했냐는 거예요. 그 장 12월 9일 날 심의위원회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아주, 심도 있게 평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가 있죠. 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자료로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60일의 군항제 준비 과정에서 불거지 나오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원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의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크게 이제 문제점이라면 저는 세 가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 그다음에 주차 분야, 안전 분야입니다. 교통 분야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일방통행이라든지 주말에 전용 차로제 이런 걸 계속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진해 구민께서 차량 2부제를 자발적으로 한다는 이야기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한 3,200면 정도 추가를 했고, 요즘 안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경호 전문 인력을 한 300명 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안전을 좀 강화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용역 제한 공모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심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심의를 했을 때 이걸 갖다가 창원시에서 금액을 정해줍니까? 아니면 이 용역 대행업체가 금액을 정해옵니까? 전체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하는 쪽이 아마 선양이니까 선양에서 제한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가 왜 있습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가 왜 있느냐는 거죠. 무슨 말씀? 저희들이 9억 5천이면 9억 5천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돈을 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용역 제한에는 자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스폰서도 있어요. 그러면은 결산을 할 때는 9억 5천에 대해서 결산을 합니까? 아니면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결산을 합니까? 당연히 전체 금액에 대해서 결산하고요. 총 사업비를 하면 물론 보조금도 있겠지만 보조금도 포함되고 결산은 전체를 다 결산 다 하게 되어 그럼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행사가? 제가 기억하기로 자부담이 한 9억 5천에서 한 10억 4천만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군항제 행사가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한 20억 정도가 나옵니다. 창원시에서 들어가는 10억 돈이. 4,500만 원입니다. 그 부대 비용까지 치면 한 20억이 됩니다, 국장님. 그런데 거기다가 또 9억 5천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행사를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고 이 아웃라인을 창원시에서 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9억 5천만 원이죠. 9억 5천만 원이고 자부담 9,500만 원 포함해서 10억 4,500만 원이죠. 총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 스폰서 비용은요? 스폰서 비용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사후 평가할 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시를 하는 거예요.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만데 만약 15억이면 15억에 따라서 이런 행사를 해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예산은 10억 4,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는 입찰 용역은 9억 5천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유치를 한 겁니까? 유치 아니 시에서는 고시공부도 없는데 9억 5천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누가 유출한 거 아닙니까? 그 예산에 우리 예산서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선양에다가 네. 9억 5천짜리를 행사 용역을 올려라 이렇게 했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축제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예. 102만 창원 시민이 지금 현재 국장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좀 정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안전기구에서도 협의회에서도 제2부시장님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그 행위를 하실 때는 분명히 밑에서 스폰을 했을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를 했으면은 결국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지금 시장님이고 부시장님이고 이런 분들이 아무 내용도 지금 모르시고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시장님과 부시하면서 알고 계십니다. 총 예산은 10억 4,500만 원인 것을. 그럼 10억 4,500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그 나머지 돈은 반납을 해야 되죠. 그건 아니고요. 우리 행정 안전부 아니 그 돈 범위 내에 넘어오는 거는 반납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 보조금 안전- 사업에서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예규가 있습니다. 예규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어떤 자부담 외에 수익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경비에 축제경비 있어서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100%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0회까지 그런 모습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행사 마치고 면밀히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보고서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선양회가 창원시가 군항제 행사를 진행하면서 각각 창원시하고 선양회하고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양에는 이 축제를 위한 기획과 실행을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우리 창원시는 이 행사, 그러니까 안전이라든지 교통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양의 역할은 행사의 9억 5천에 맞춰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액 예산은 보조금 9억 5천과 자부담 9억 5천만 원을 포함해서 10억 4,5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10억 4천이라고 합시다. 그죠? 예. 그럼 10억 4천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써야 되고 네. 그 잉여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창원시로 반납을 해야 되는 건 맞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납할 부분이 있고 반납하지 않을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행사가 끝나고 사후평가할 때 매물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자부담이라는 게 있는데 자부담 기준이 뭡니까? 이 자부담 기준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그 자부담을 얼마큼 해라고 딱 근고 사항이 있는데 보조금의 5% 이상을 하라고 이렇게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이상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부담이면은 그 행사 진행하는 주체가 땅을 팔아서 이 자부담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본인 그 위원회에서 돈을 갖다가 자부담을 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자부담입니까? 당연히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겠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선양회가 비영리 단체가 9,500을 낼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습니까? 그 위원들 중에는 꽤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9억 5천을 내는데 그 돈에 대한 출처가 있겠죠. 9,400만 원. 9,400이 있겠죠. 그러면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9,400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양에서 도로를 갖다가 푸드트랙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해서 비용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비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비용도 나중에 그 사후 정산할 때 면밀히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규모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선양에서
한 4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해로 하고, 그 이자천하고, 중원 로터리하고, 내수면 생태공원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푸드트랙을 한 100개 정도 이렇게 모집하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개당 얼마 정도 비용을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비용은 이제 그 규모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규모에 따라서 그 금액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부가세 별도고요. 예. 최소 530에서 600입니다. 670, 80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최소는 530만짜리 아닐 거예요. 그 작은 부분도 있거든요. 예, 조그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그만 부분은 얼만데요? 뭐 의원님 생각하시는 보다는 훨씬 적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시공고난간 보시면은 530입니다. 부가세 별도고요. 최소가요. 그러면은 최소로 잡아서 500만 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100개면은 얼마입니까? 5억이죠. 그럼 5억은 자부담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부담으로 이 비용을 보십니까? 이 행사를 하는데 선장회에서 받는 부분이라면 자부담에 해당되겠네요. 예. 자부담 맞습니까? 아까 전에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도로 점령을 그걸 했죠, 그죠? 한다고 했죠. 그럼 도로 점령 허가를 내었습니까? 네, 선장에서. 진해구 안전건설과에서 정상적으로 내어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용역업체가 푸드트랙을 한다 할 때는 도로 점령 허가도 없이 고시공고가 올라갔거든요. 아마 그 부분은 푸드트랙이라는 이런 것을 할 때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이렇게 규모 파악하는 측면에서 먼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로 점령 허가를 받으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디다가 줘야 됩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에 도로 점용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행정재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점령 허가를 받아서 다시 전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불법 아닙니까? 그걸 전대라고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면밀히 법리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 묻겠지만도 이거 불법입니다. 행정재산을 갖다가 임대를 해가지고 다시 파는 거예요. 그게 전대 아닙니까? 이 그게 전대라는 경화역 문제 아닙니까? 경화시장 문제 아닙니까? 선양회가 이 땅 장사를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푸드트랙을 갖다가 설치를 하는데 그 비용이 500이고 600이고 하는데 그 산정 기준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땅 장사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비용 산정은 보통 이렇게 매출액의 한 10% 정도 이렇게 산정하는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 아마 전국 지자체가 아마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어디예요? 제가 한번 확인한 것은 서울 쪽이었는데 서울 쪽에 그 한강 달빛 야시장 거기는 아마 15%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영등포구청입니다. 영등포구청에서는 6일 동안 하는데 150만에서 2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책정에 대한 추가 금액이 생기면은 그 비용에 대해서는 영등포구청에 정해주는 곳에다가 기부를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면서 그걸 갖다 산정하는 거는 사실 푸드트랙을 하면은 그리 많은 돈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설치 비용이. 그럼 소상공인한테 하루에 70만 원을 받아내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장사를 하는 겁니까? 이번 행사를 통해서 물론 이제 소상공인 그 인근에 있는 상공인들에게도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가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푸드트랙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창원시에 푸드트랙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는 없습니다. 그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푸드트랙이 불법이다. 아니 도로상에서 점령을 해가 상행위를 하는데 그게 불법 아닙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도 조례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있는지 여러 가지 조례나 상위법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푸드트랙에 대해서도 저도 이번에 다시 창원시 의회에서 이런 걸 조례를 정할, 이 불법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정할 생각입니다. 이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서도 몇 군데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대 축제인 군항제 행사 하나를 하기도 사실 참 어려운데 이 선장에다가 군항 의장 페스티벌, 이충목 성냥까지 세계 축제를 한 곳에 몰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 축제는 제가 알기로 2018년도에 이런 축제 부분을 이게 이충무공 선양군항축제위원회를 하나 통일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하나로 이렇게 주전해 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몰아준 이유가 뭐냐는 거죠. 누가 몰아줬다는 것은 없고요. 아마 그 진해에 있는 이 군항제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께서 이렇게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모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언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창원시에서 5억짜리 행사, 9억짜리 행사를 하는데 이걸 고시공고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고시공고 내는 것도 없이 이 사람들이 합치가지고 내가 이걸 하겠다고 온 거예요. 처음에는 군항의장 페스티벌이 별도로 했는데, 군항제라는 것이 큰 타이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이 큰 타이틀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로 모은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 지금 현재 이걸 두 개를 몰아주냐는 거죠. 모아둔다는 거죠. 몰아준 게 모한 건데, 원래 뭐 행사라는 것이 물론 분산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선택과 집중해서 모아는 것도 또 다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고시공고도 없는데 어떻게 이곳에서 이 업체, 이 용역하는 쪽에서 나는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창원시에도 해달라고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사를 분리해서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하나 모아서 해서 좋은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답입니까, 국장님? 그럼 다시 한 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용역을 들어오는 업체는 최소한 몇 억짜리 이상의 행사를 해야 이 용역에 입찰을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몇 억짜리 이상, 예? 그러면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이는 다 공부가 안 됐으니까 다시 제가 시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더 많은 공부를 하셨으니까 시장님이 더 알차게 답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하고 물어보니까 사실 이 축제를 진행하는데 세금을 냅니까? 지금 선장에서? 지금까지 세금 내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양에서 부가세 별도라고 하면은 그 부가세를 왜 받죠? 그러면은 어디 부분 말하십니까? 저기 있죠. 530, 630인데 부가세 별도예요. 그냥 700만 원짜리고 네. 600만 원짜리 아닙니까? 왜 부가세를 받아요? 저기 한 푸드트랙 같은데 아마 푸드트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익이 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면밀히 확인해서 세금이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때까지는 네. 그런 부분을 안 했습니까? 예, 뭐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군항제 업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후에 사후 평가를 할 때부터 종합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무 예. 담당 국장님께서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금 이제 몇 년 만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어떤 부분을 수정할 건지, 어떤 부분을 장려할 건지, 이런 어떤 기준이 선다하면서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최소한 이런 답변석에 올 때는
이런 저보다도 채 많이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시정 질의, 서면 질의를 갖다가 한 10번 가까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국장님이 좀 그러니까 일단은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런 인연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장님을 모시고 경하역 인정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정사업이나 이런 어떤 사업을 할 때 네. 장소를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변경을 하는 의미가 무엇이면 가능합니까? 예, 장소 변경은 공모된 사업 계획 변경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업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국토부하고 협의와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업 변경 계획의 정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건 사실상 힘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변경을 하면 힘들죠. 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까지 공무원들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정황에 따라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업 계획 변경이 어떻게 변경되냐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판단한 사항이지 꼭 어렵다고 꼭 안 된다는 말씀은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그런 사례가 조사를 해보니 부지 국토부에서 바로 인근에 변경했던 사례는 한 건 있었습니다. 그 어딘데요? 그래?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국토부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 그런 사례 있었습니다. 자꾸만 주민과 약속을 깨면서 지금 이제 지연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혹시 시장님께서 개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은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이 합이 우선입니다. 주민이 합이 되어야만이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지금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 전혀 뭐 우리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이런 갈등이 있다 보니 그 내용을 아시는 것이지 시장님께서 개입했다는 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그럼 주민이라고 하시는데 주민을 위해서 시에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을 만나보신 적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3일 날 지역 대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대표자고요. 주민을요. 주민은 그 경하 주민이 몇 명입니까? 지금 2만이 넘습니다. 예, 그 주민을 만나보신 적이 있냐고요. 지금 현재 그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띈 분을 만나서 거기에 따른 어떤 합의점에 놓으면은 지역 주민 전체를 만나서 합의를 해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국장님 말씀은 양적 합의가 되면은 진행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지금 현재 3월 3일 만났는데 지금 주민 합의도 쉽지 않은 것이 찬성 측에서는 그 사비치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 두고 찬반 투표를 하자는 의미고 반대 측에서는 조건이 사비치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찬반 투표를 하자는 그런 지금 갈등이 지금 고조된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설문조사를 우리가 양측에서 합의를 해서 이거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그러면은 나왔을 때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기로 양쪽이 합의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합의는 했지만은 그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 달에 아마 주민들 그 회의를 하면서 주민 측에서 그러면 투표를 해보자. 그래 놓은 걸 알고 있고요. 투표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ARS나 이런 방식을 논의를 네. 하고 있는데 그거죠. 예, 그래서 지금 와서는 투표도 쉽지 않는 상황이 그 투표 자체를 두고도 지금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틀리다 보니 투표 자체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 당시에는 왜 합의를 이끌었습니까? 이렇게. 합의를 이끄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 의견이 나오다 보니 물론 그 뭐 투표라는 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될 수 있겠지만은 투표를 한다 해서 주민의 갈등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주민 갈등을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만약에 제가 시장님의 그 공모사업이 무슨 이런 거 부분에서 제가 만약에 반대를 해요. 예, 그럼
그럼 제가 갈등이 있으면은 시장님이 행사를 그런 부분을 안 합니까? 아레나 사업 이런 거 안 합니까? 그렇지 않고 이거 지금 왜 그러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 재생 사업은 주민들이 화합을 통해서 공동체 활성을 기하고 또 그 이후에 또 주민들이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이지. 그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내용이 조금 그러니까 주민의 화합이면은 ARS라든지 이런 방식을 좀 명확한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보면 결과가 9대 1이 나올지 1대 9가 나올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왜 그거를 갖다가 그 한 단체, 그거 하나의 단체도 아니고 밴드에서 그거를 반대한다 해서 이거를 갖다가 끌어버리니까 그게 무슨 공모사업입니까? 국가 공모사업을 왜 하느냐는 거죠. 예, 앞서 말씀대로 공모사업이라는 게 주민 화합이 제일 우선입니다. 우선인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갈등이 지금 최고조로 달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주민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모셔가고 있는 것이지 뭐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주민을 만나고 있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국제 뭐가 최고도입니까? 지금 한 분이 예. 최고도로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경화동에는요, 한 분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2만 명이 있어요. 특히 그 위에는 지금 인증사업을 하고 10,000명의 주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의 주민이 한번 확인을 해 보셨냐고요. 일일이 10,000명은 다 만나지 못했습니다만은 우선의 지역 주민이 대표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대표님들하고 지금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건 지역의 대표가 누군데요? 그 나름 자기들끼리는 지금 찬성 측과 반대 측에 대표로 구성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 지역의 대표는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리고 통장회의가 통장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역의 대표죠.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것은 지역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예, 답변드렸습니다. 이 지역 대표라기보다는 요 찬반 갈등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지역의 대표는 말씀드린 것은 그 갈등이 주민의 대표입니까? 대표성입니까? 1%가 주민의 대표성입니까? 나름 그분들께서 대표라고 주장하니 그러니까 대표성을 그러니까 그 대표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장님 생각 아닙니까? 통장회의나 이런 데서는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RS를 해서 결과를 확인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향후에 지역 대표들하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지역의 대표가 아니에요. 양측 다는요. 찬이든 반이든 간에 지역의 대표는 통장분이 통장이고 그리고 주민자치회의입니다. 그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가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향후에 그 지역 의원 말씀하시는 그런 대표님들하고 또 찬반 대표들하고 그래 갈등 부분을 한번 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은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님이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앞서 말씀드린 바 전혀 그는 사실무근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주민 갈등이 있다 보니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이지. 그 당시에 8분이 와가지고 아닙니다. 한 분만 저쪽에서 반대를 의사를 표현했고 나머지 7분은 합의를 했어요. 양측이 다 가요. 그런데 그 한 분이 10,000명을 대표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인증사업에서 장소 변경이 되면은 이거는 이 공모사업은 거의 100% 날아간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그 장소 변경이 이제 어디에 어떻게 변경되냐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이게 장소 변경이 그 여러 가지 사업 변경도 있겠지만은 그 변경의 범위가 어디냐 여기 결정되면은 아마 국토부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변경 사유를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정식적으로 이렇게 공문을 가지고 협의한 바는 없고요. 현재 저희가 요는 갈등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건 한번 협의를 해본 바는 있습니다. 갈등이 있으니까 예,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협의가 없어요. 그래갖고 협의한다 지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 총선에서 경화 지역에 누가 말 안 먹었다, 못하겠다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결과를 빨리 내놓으려는 겁니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돼요. 주민의 다수가 과연 누구냐는 거죠.
그러면 향후 진행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기 현재 의원님께도 잘 아시겠지만은 주민들의 갈등을 우선 해소하는 게 최선의 길이다 싶고요. 앞으로 저희가 경화동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또 철도공단하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화 공모사업 84억 원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날아가면은 84억이 돼서 지금 현재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제가 이 부분도 시장님한테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앞에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네. 이태원 참사로 젊은 생명들이 다 피지도 못하고 졌습니다. 한순간의 행정력 부재가 엄청난 참사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이태원 참사는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일깨운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그 진해 군항제 기간에도 진해구의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어느 지역에 이런 인구 밀집도가 높을 거면 생각을 하고 계시면 이런 데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뭐 여자천이라든지 또 경화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진해류 근방에도 지금 불꽃 축제 있기 때문에 중로타리 이런 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지금 저희 소방본부 그리고 각 부서에서 그리고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안전 지금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님도 진해 구민의 한 분으로서 이 3대 축제인 군항제가 문제점을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예,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어떤 일을 크게 하다 보면 사전에 좀 예견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겠지만 그런 예견된 일들을 최소화시키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노력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군항제 60일의 군항제가 끝나고 나면은 내년 다음 군항제를 위해서 시의원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감사관이라든지 학계에 이래 모두 모아서 이 축제 결산을 한번 도출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뭐 대형 프로젝트는 항상 또 다음을 또 기약하기 위해서 한번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교훈을 좀 얻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이 행사 끝나고 나면 그 결산을 한번 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시장님, 모든 축제마다 공무원 차출이 너무 많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필요성은 있지만도 공무원도 하나의 인격체이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차출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된대. 근데 피치 못해서 차출을 해야 된다 생각하면은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를 갖다가 정당하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예, 공무원들이 그런 행사에 동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장으로서 굉장히 미안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시민 전체의 어떤 편익이 좀 늘어난다면 좀 이런 그런 약간의 고통 또는 그런 어떤 희생에 대한 그런 충분히 또 공무원들이 감내하리라 생각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공무원이 좀 많이 줄었고요. 가급적이면 자원봉사자를 좀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는 자원 공무원이 꼭 들어가는 필수 인력 외에는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경화 인증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경화 인증 사업은 뭐 도시 재생 사업으로서 앞으로 지금 도심 전체가 굉장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도 많이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이전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전 사업, 예. 예. 근데 그 이전이 이 부분이 만약에 국토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 자리가 선정을 했을 당시에 옳았는지 안 옳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예, 의견 수렴 과정이 제대로 됐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그게 현재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일부 찬성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이 있다 보니까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좀 지연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서로 합의 안 되는 거를 계속 강행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 대안으로 하나 또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렇게 해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이라는 것은 다른 이전이 아니라 경하역을 중심으로 한 공원 개발에 대한 거는 뭐 불변 찬성 반대가 다 공통으로 다 해야 된다는 당위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서로 간의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다른 대안,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그게 다른 지역으로 옮겨진다면 가능성이 있는지를 지금 우리 창원시가 탐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전을 문제하기 전에 그 반대측 사람을 만나서 이곳에 설득해 보실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반대라기보다도 여기 당장 우리 의회만 하더라도 김현일 의원님이라든지 존경하는 정순영 의원님하고 의견이 다른 것처럼, 특히 이제 여기에서는 의회이지만 또 일반 지역 주민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찬반으로 나누어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뒤에 후유증이 굉장히 많이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수결도 효율성은 있지만 후유증이 많이 남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뒤에 어떤 결정이 되더라도 서로 윈이 낼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답을 찾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국토부에서 공모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다고 치면은 그 84억만큼의 그곳에다가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진행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그러면은 꼭 84억은 이제 국비에서 돈이 나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필요하다면 우리가 중간에 약간 손질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죠. 근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 예산이 우리 창원시에 들어오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서로 갈등이 있는 거를 가서 계속 그걸 안고 강행하는 거는 또 뒤에 큰 후유증이 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비용적인 거에 얻는 게 더 많은 건지, 또 지역 간에 찬반이 나누어져서 잃는 게 더 많은 건지, 그거는 서로 비교 행량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이 핵심 과제라고 하면은 이전이 만약에 국토부에서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전을 하기를 원하는 곳이 생겼다 치면은 그곳에서 이런 어떤 인정사업과 같은 이런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 주실 용의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 그런 거는 충분히 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지금 도시 재생 관련해서 소규모 단지들 개발하는 관련해서 여러 필지들이 여러 개 있는 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지역 지하에 공간 개발도 하고 그 위에 또 기존에 살던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주거 환경도 개선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만약에 경하역 주변에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그런 사업에 포함시켜서 공원이 아니라 공원 바로 그 인근에 그런 단지가 있다면 충분히 할 용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결정이 해결된다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럼 시장님께서 자꾸 공원 하시는데 그 지금 현재 지역이 공원 지역입니까? 공원이보다도 경하역 주변으로 해서 일반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뭐 어떤 우리가 법상의 공원이라기보다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공원으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시장님께서 이 사업이 좀 진행이 되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고, 다음은 이 진해는 해군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둔군에 대한 어떤 시책은 있습니까? 주둔이란 단어가 조금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주둔이란 일정 기간 동안이란 한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군에 대한 게 나라를 방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주둔이란 단어보다는 해군이라는 말이 좀 좋겠고요. 어쨌든 해군이 제복을 입은 분들이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지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야 된다 생각하고요.
물론 그게 어떤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에 가면은 해병대 주둔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진해 해군산업교에 보면은 거북선 두 척이 있습니다. 한 척은 이번에 고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북선이고 한 척은 기이 있던 거북선입니다. 지금 현재 이 거북선이 정비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비가 끝나고 나면은 이 거북선을 진해만으로 진해구로 이렇게 가져오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그 진해 그 속천항이라든가 앞쪽에 이제 가져와서 관광이 활성화되는 이제 컨텐츠라면 한번 해군이랑 좀 상의를 좀 해야겠고요. 일단 먼저 그게 어떤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것부터 여러 사람 의견을 좀 들어서 그게 진해의 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다면 기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영에 가도 이런 거북선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관광 자원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해군에서도 양려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해군에서는 해군 박물관 건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수건 사업입니다. 근데 5년 전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예산 문제로 난간에 부딪혔는데 뭐 주둔근에 대해서 용어를 갖다가 예. 시장님은 좀 이렇게 많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예. 이 해군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창원시가 진해에다가 진해와 연관이 있는 해군하고 해병대에 같은 해군 해병대 박물관을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그 아까 정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이 좀 풍부하다면 그 여러 예우 차원 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의 어떤 관광 그리고 자라나는 친구들의 어린 애들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박물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아마 지금 현재 그 예산으로는 지금 좀 쉽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그 전에 지금 국비를 좀 신청해서 지금 해병대 장설 기념관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하나하나 예산 사정을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함께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군이나 해병이나 같은 하나의 군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사군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런 부분도 함께 해보는 것도 뭐 진해를 찾는 분들한테 관광적인 요인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든 일에는 반칙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나 이것을 시정하고 고쳐가면서 또다시 이런 부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시정 질의를 하고